큰 움직임이 있을 때 큰 수익이 난다. 세계 투자 월드컵에서 1000% 이상의 수익률이라는 전설을 남긴 레리 윌리엄스의 투자 명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움직일 종목은 어딘가에 존재하는데요. 그 움직임을 포착하는 힘,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2강 동안 펌프하고 기법에 대해 배웠는데 오늘 배울 3강은 조금 더 고급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 전략, 오늘 또 좋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자, 레리 윌리엄스, 아까 우리 정우엠 씨님께서도 설명한 것처럼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을까요? 이분은 큰 움직임이 있을 때 큰 수익이 난다. 우리가 이제 오늘 최근에 배웠던 거에 큰 자금의 유입이 큰 시세를 만든다. 요거죠. 자, 그것처럼 레리 윌리엄스는 큰 자금이 유입이 됐을 때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공략하면 좋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자, 우리 정우엠 씨님, 만약에 내가 계좌를 불린다 단기간에 그러면 한 몇 % 정도 불리면 만족하시겠어요? 한 3배에서 4배 정도. 너무 많은가요? 한 2~3배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쟁이? 우후후. 좋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기 급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레리 윌리엄스처럼 큰 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을 공략한다면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분은 이제 리스크를 고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고정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단기 매매를 10번 한다. 그렇다면 내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일단 하루에 얼마 이상은 빠지면 매도를 안 한다.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1000만 원인데 20번 매매했다 그러면 50만 원 잃으면 그걸로 고정을 하고 또 좋은 종목을 사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S잖아요. 송관종. 그러니까 가장 세이프티한 종목을 가장 스트롱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공략을 한다. 대신 안 움직이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리 윌리엄스는 단기 투자의 거장으로 불러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또 처음부터 한번 드릴까요? 자, 메릴 린치. 요거는 이제 증권가에서 은어로 이제 투자로 부르고 있는데 이건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메릴 린치는 땡땡이다. 네. 혹시 보아가 아닐까요? 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아와 합병이 됐기 때문에. 오, 글로벌 시장도 잘하더니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네. 이게 음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음식으로 힌트를 음식이요? 좀 드리자면 혹시 넌센스인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멸치? 오, 네. 네. 메릴 린치에서 요거 멸치. 네, 맞나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멸치라고 부를 정도. 왜 멸치라고 부르냐면 좀 짜증나잖아요. 대형 IB들이 단기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메릴 린치가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메릴 린치를 가장을 해서 메릴 린치 창구를 통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이걸 단타를 하는 그런 투자 자금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경우에 어떻든 메릴 린치도 단기 매매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만, 성장성과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중기 투자를 해서 강하게 시세로 분출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우리가 단기적으로 좋은 종목을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 오늘 바로 기법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이 방송 끝까지 청취하시면 좋은 전략 얻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 매매로 우상향 수익을 냈던 그런 투자자들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제시 리버모어, 그다음 오늘 배울 레리 윌리엄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충분한 단기 수익을 냈다는 거죠. 자, 그분들은 항상 큰 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종목을 공략한다면 좋은 단기 매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는 어떤 거냐?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타 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보면 뭐 1박 2일 요거 풀어보셨죠? 네. 그것처럼 1박 2일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거. 요거 이제 단기 매매죠. 요런 단기 매매는 초보 투자자도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 중에 샀다 팔았다를 하는데 당일날 마무리를 하는 거.
보통 이제 뭐 서너 번 하는 분도 있고 너다섯 번 하는 분도 있죠. 자, 그리고 스캘핑은 이제 매수 후에 수수료나 또 세금 제하고 이익이 좀 나면 바로 파는 건데 뭐 하루에 뭐 5번, 10번, 20번까지도 이렇게 매매를 하는 투자자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스캘핑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영어 단어 스캘프가 그 머리 가죽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또 스캘퍼는 암표 판매상이라는 뜻인데 혹시 스캘핑이랑 뭐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구하기 어려운 표 더해서 파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스캘프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19세기 때부터 증권가에서 적용이 됐어요. 그 영화 가을의 전설에서 보면 이제 인디언들이 전리품으로 이제 할 때 그 머리 가죽을 벗겼다는 이야기죠. 근데 머리 가죽을 벗기려면 얼마나 미세하게 얇게 벗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얇게 벗겨야 되니까 자신이 매수한 거에다 수수료 또 세금 더해서 또 조금만 이익만 나면 바로 파는 거. 그래서 뭐 매수해서 1% 수익이 난다고 팔고 2% 수익이 난다고 팔고 이런 게 바로 스캘핑이라는 거죠. 그래도 투자자들이 대체 스캘핑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셨을 텐데 우리 정우 MC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스캘핑을 초보 투자자들이 따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데이 트레이딩이나 적어도 1박 2일 정도는 잘 따라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안전한 종목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네. 자,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려면 아까 레리 윌리엄스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큰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된다 했죠. 상승의 관건은 큰 자금의 유입입니다. 큰 자금은 우리가 이제 빅머니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빅머니가 유입이 돼야만 큰 시세를 분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법 강의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뭐 거래량, 캔들, 이평선 이런 거 이제 공부했었죠. 근데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매수가 쉬워요, 매도가 쉬워요? 매수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강 매수하면 되니까. 근데 팔려고 하면 머리가 쥐가 나요. 이걸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끌고 가가지고 상한가를 먹어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캔들로 1357장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평선은 5턴, 10턴, 20턴, 60턴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턴파고 지난번에 배우셨죠? 네. 하락하던 주가가 하락의 운동원리가 소실해서 턴이 나오고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하면 이렇게 상승하는 요게 이제 턴파고고 우리가 이제 쉽게 줄임말로 턴이라고 하잖아요. 5턴, 20턴, 60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되는데 역턴은 뭐냐면 턴파고의 반대 이런 모습. 그래서 매도할 때는 턴파고의 역의 모습이 이렇게 모자 모양 있죠. 왕관 모양. 이게 나오면 매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 대표님, 네. 그 이평선이 역턴할 때 매도를 하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 캔들 쪽에 1357, 10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 그래요? 네. 제가 알려드리죠. 자, 혹시 고스톱 좋아해요? 보긴 했는데 구경은 했는데 잘 모릅니다. 몰라요? 네. 그러면 할머니들 치는 거 보면 비풍초 똥팔삼 이거 모르겠네요.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고스톱을 칠 때 바닥에 표가 없어요. 자기가 들고 있는 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뒤집어서 먹어야 되는데요. 이걸 생추리라고 표현을 이제 전문 용어로 하는데 내가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될 때 내가 뭐 있는 걸 먹고 이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없을 때 내는 숫자 보통 이제 고스톱 하시는 분들이 13579, 2468장 이런 순으로 이제 낸다고 해요. 근데 이 고스톱도 사람이 치는 거고 또 이 홀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유럽의 어떤 명차들 보면 시리즈가 1, 3, 5, 7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2468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1357, 요 홀수는 중요하고 각설이들도 이제 팁을 받을 때 2468장으로 안 받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13579 만 원을 주든가 3만 원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한대요. 자, 그래서 캔들에서 13579는 아주 중요하다. 봉이 하나 있을 때 오늘 당장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주가가 탄력이 단기 탄력이 둔화될 때 또는 가장 꼭지에서 파는 방법 요게 바로 13579, 1357장
장을 이제 우리가 보통 10이라고 하잖아요. 뭐 주식은 이제 거기에 빗대서 또 서운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주식이든 뭐든 간에 다 사람의 심리가 투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왜 이걸 기법 강의를 먼저 해드리냐면 이따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매도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캔들이 이제 하나일 때 고점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캔들이 요 짱대 양봉이 이제 요게 원래는 요런 장대 양봉이 됐을 거란 이야기죠. 근데 고점에서 약간 매도세가 많아서 밀리면 뭐가 달릴까요? 요런 윗수염이 달리겠죠. 네. 그 윗수염이 밀리는 게 요런 모양이었다가 좀 밀리면 요런 모양이 될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요 정사각형만큼 짱대 양봉에서 정사각형만큼 밀린다. 이를테면 한 15% 올라갔다가 한 10% 밀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 매도하려면 이 봉이 장중에 보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막 콩닥콩닥 한단 말이죠, 가슴이. 그럴 때 뭘 보시면 되냐면 30분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봉과 30분의 관계는 뭘까요? 확대해 놓은 거잖아요. 몇 배로 확대해 놓은 거죠? 일봉은 봉이 하나 형성됐는데 30분 차트는 봉이 13개가 형성되니까 13배로 뻥튀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일단 고점에서 밀린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30분 차트로? 차트. 오케이. 그럼 30분 차트에서 이제 아까 우리 배웠던 건 뭐죠? 뭔 턴에서 봐야 될까요? 역턴이요. 그렇죠. 오, 학습 효과가 있는데. 자, 5선이 이렇게 요게 턴이잖아요. 근데 요게 턴의 반대, 역턴. 5역턴이 나오게 되면 매도하죠. 자, 그럼 요점을 하는 게 중요하죠. 주식은 외우셔야 돼요. 28, 16, 48, 32.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처럼 그냥 그 공식처럼 외워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어떤 일정한 게 있잖아요. 뭐 기어를 놓고 뭘 하고 이런 것이 있듯이 그런 몇 가지 원칙만 딱 배워놓으면 차가 자기 성능을 발휘해서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주식도 몇 가지 원칙만 딱 기억해 놓으면 이렇게 딱딱 그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에 대입하는 첫 번째 방법. 자, 오늘 매도해야 되겠다. 근데 짱대 양봉이 나왔다. 그럼 고점에서 얼마만큼 밀리면? 정사각형이요. 오, 역시 머리가 좋은데요. 그럴 때 몇 분 차트로 간다? 30분 차트. 오, 좋아. 30분 차트에서 뭔만 보면 된다? 역턴입니다. 몇 턴? 5역턴. 자신 있게. 5역. 5역턴입니다. 오,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은 딱 심플하게 해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봉이 3개 있을 때 우리가 보통 3일차나 이런 말이 있죠. 작심 3일. 그래서 3이 중요한 숫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면 봉이 이제 3개가 형성이 되면 봉이 일봉에서 3개가 형성이 되면 30분 차트는 곱하기 몇을 하면 될까요? 뻥튀기를 확인해 보려면 13이요. 그렇죠. 그럼 36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6이면 20선이 쭉 올라와서 20선을 한번 터치도 하고 행보를 해가지고 추세가 꺾이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봉이 3개가 형성이 되면 일봉에서 30분 차트로는 몇 역턴을 매도해야 된다? 20역턴에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0선을 어쨌든 한번 터치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약간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나비대령 공부했었잖아요. 뭐 좀 궁금한 거 없어요? 네. 네, 뭐가 있어요? 그 20역턴에서 매도하라고 하셨는데 20역선을 터치하고 다시 또 올라갔잖아요. 오, 그럼 이거는 좀 이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이 추세를 음. 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오,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보면 이평선을 터치하게 되면 그때 상승 탄력이 둔화된단 말이에요. 21선을 찍었다는 건 이미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비가 꿀을 빨 때 보면 이평선이 이렇게 강력하게 있죠. 네. 근데 탄력이 둔화되면 이렇게 역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이평선을 밟으면 무조건 탄력이 둔화되는 징후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한 번 정도 눌림은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선 추세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터치를 하는 것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여기서 두 번 터치했죠. 그럼 네. 이제부터는 탄력이 둔화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막 조금만 올라가면 마음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면 최소한 봉이 3개에서 5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보셔도 된다. 그럼 여기서 상승할 때 요 날이 첫 번째 상승입니까? 세 번째 상승하는 날입니까? 첫 번째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하는 날은 고점에서 매도하려면 아까 30분 차트로 뭐 5 역턴에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3일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소폭 터치하는 것 정도는 용서를 하고 3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탄력이 둔화될 때는 20역턴에 매도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봉이 3개 뭉친다. 그러면 30분 차트로 간다. 그때 몇 역턴에서 매도를 한다? 20역턴이요. 오, 그렇죠. 이렇게 봉 3개면 20역턴. 요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정확하게 전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봉 5개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산수가 좀 필요합니다. 자, 봉 5개면 일봉에서 봉 5개가 형성이 되는데 탄력이 둔화된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매도를 하려면 몇 분 차트를 보시자고요? 30분 차트요. 그렇죠. 그럼 일봉에서 봉이 하나 생기면 30분 차트는 13개가 형성이 돼. 그러면 네. 일봉에서 5개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5 곱하기 13 하면 되죠. 얼마죠? 65요. 우와! 천재네. 저는 문과생이라 이거 잘 못합니다. 65. 근데 65선은 따로 안 쓴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3개월이 해당되는 이평선 60선을 쓴단 말이죠. 그럼 60선을 대략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봉 5개 뭉친다. 상승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갔어. 그럼 일단은 매도하고 싶어. 어디로 보면 될까요? 60역턴이요. 그렇죠. 잘하시면서 왜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증권사 객장에 가거나 뭐 이렇게 계좌 개설할 때 보면 처음에는 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봉 5개면 60역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수 이상은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겠죠. 여기서 매도를 하면 60역턴이 되면 이 부근에서 매도하면 되긴 되는데 여기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요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고점에서 매도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일 이상 상승해서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면 4, 5일이면 상승 탄력이 둔화되겠구나. 그러면 일단 미리 요 짱대 양봉이 나온 날, 짱대 양봉이 나온 날은 고점에서 얼마만큼 밀리면 매도해야 된다 했죠? 정사각형이요. 그렇죠. 그러려면 30분 차트에서 몇 역턴의 매도? 5역턴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급등이 나와서 4일째 상승하면 5역턴의 일부 매도, 20역턴의 일부 매도, 60역턴의 전량 매도.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20역턴 요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할 매도를 하면 그렇죠. 네, 좋네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역시 이제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만 더 8강까지 공부를 하신다면 우리 정우 MC님이나 시청자분들이나 아주 이제 멋진 승부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요거 제가 화무는 땡땡땡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다. 요건데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아래 써 있는 거 보면 10일 급등 후 매도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럼 화무는 10일봉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그게 딱 여기도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아까 1357장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화무는 11홍이요. 11홍. 네. 열을 붉은 것 없다 이런 뜻에서 화무는 11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을 붉은 것 없다. 그리고 달도 이 보름달이 되면 다시 기울어서 초승달이 되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정우 MC님께서 이걸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로 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재미 장단 삼아. 맞추신 거네. 맞습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재미있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무는 11홍 이렇게 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그때 송관종 대표하고 이종우 MC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 그런 게 기억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화무는 11홍이요. 그러면 화무는 11홍이든 11봉이든 뭐 우리는 봉 10개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캔들 카운팅을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가 오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죠? 30분 차트요. 그렇죠. 고점에서 나는 매도하고 싶다. 요때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 정사각형만큼 밀릴 때 5역턴. 그 다음에는 몇 역턴? 20역턴, 그 다음에 60역턴. 이런 식으로 하면 딱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딱 끝나죠. 그래서 매도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런 매도를 딱 기억만 하신다면 그 공식처럼 외워만 두신다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기술 하나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저들의 임무는 뭐냐면 우리는 심리적인 것을 좋아해야 돼요. 저는 이제 심리학, 철학 요걸 좋아합니다, 원래. 근데 이제 학교는 그런 과를 안 갔는데 좀 군에 있을 때 그 니체 철학책을 10권을 읽을 정도로 그때 한때 이제 철학에 심취했던 그런 때인데 보면 주식을 잘 하려면 심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일건가를 잘 헤아리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럼 주식은 신경전에 각광받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뭐예요? 머니 게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빅머니가 시세를 띄우는데 어떻게 띄우냐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매집을 해. 그래서 나오지 않는 물량을 다 흡수하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급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급등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열광하는 투자자들에게 넘기는데 투자자들이 영리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투자자들이 좀 안정적인 분들은 올라갈 때 안 따라가고 눌러줄 때 따라가려고 해요. 아니면 눌러줬다가 올라갈 때.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잡고 싶어서 급등이 나왔어. 눌러주면 그때는 못 사고 눌러주면 살려고 해. 그래서 이게 또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막 양봉이 나오면 이제 마음이 이제 막 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애들은 따라붙는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가죠. 요거 이제 봉우리가 뭐냐? 쌍봉이죠. M자 이렇게 좀 기울어 놓은 M자 있죠. 네. 그것처럼 요런 M자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역시 아까 우리가 이 쌍봉이 형성이 될 때는 일단은 5역턴, 20역턴에 매도를 한다면 고점에서 잘 팔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단기 매매 안 해. 여러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스윙 투자자들은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여기 보면 아까 스윙 투자자는 어디서 매수해야죠? 매수는 몇 턴에서 몇 턴 파고? 20턴 파고요. 오, 그럼 이제 뒤집어서 만약에 매도를 하려면 몇 턴 역턴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20역턴에서 네. 방금 표정 보니까 상당히 약간 좀 짜증이 나려고 해요. 이런 쉬운 걸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죠? 좋습니다. 봉이 한 20개 정도 형성이 되면 20선이 이렇게 역턴이 되고 아까 한번 터치하는 건 용서하는데 다시 한번 요 빠지면은 20선 아래로 빠지면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선이 조정을 받으려면 한 대략 20일 정도 상승하면 되니까 이렇게 20역턴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좀 돋보기 쓰고 또는 눈이 안 좋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것을 이용하시면 좋냐면 요 캔들 카운팅이라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 HTS에 보면 요 밑에 부분에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끄집어서 이렇게 되면 봉이 몇 개 정도 형성이 되는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1선을 터치를 했다. 그러면 일단은 캔들을 이렇게 카운팅 해보죠. 1, 2, 3, 4, 5 전화가 갑자기 왔어. 순이 할머니한테 알았어. 뭐더라? 다시 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딱 집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20개를 그려면 대충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20선을 한번 터치를 했다. 그럼 탄력이 둔화됐구나. 이번에 다시 빠지면 매도를 해야죠. 이렇게 하면 고점에서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 여기에도 20선이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역턴이 나왔죠. 이럴 때 이제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죠. 뭐냐면 방금 우리가 나비대롱 배웠잖아요. 네. 나비대롱. 나비대롱은 뭐예요? 나비 요 뿔 있잖아요. 요 뿔인데 꿀을 빨 때 보면 이 나비대롱이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죠. 네. 그럴 때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나비대롱이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것처럼 21선이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정혜 씨님이 내가 너무 최고수로 확인했나? 붕벙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중수를 넘어서 고수 반열에 지금 올라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면 질문을 저한테 탁 던질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20개가 형성이 됐잖아요. 20선 수렴이 돼서 네.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때 매도가
고려를 해야 될 때긴 하지만 20선의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죠. 네. 근데 여기서 짱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항상 추세 전환은 짱대 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짱대 양봉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봉 5개는 형성이 되고 또 중요한 변곡점에서 봉 20개 정도가 형성이 됐는데 다시 짱대 양봉이 형성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캔들 카운팅에 들어갑니다. 몇 개? 20개. 네. 일일이 세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렇게 딱 집어서 보면 되고 그리고 대략 21선 가까워졌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고점 매도를 잘 할 수 있겠죠. 나는 중기 투자한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61선이 주추세란 말이요. 그럼 보조 추세가 몇 선이냐면 20선입니다. 요게 녹색 선이 60선, 요게 20선이죠. 그러면 이게 주추세고 이게 보조 추세란 말이요. 항상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죠. 자, 60선이 상승을 이제 하는데 20선이 파동을 몇 번 할까요? 60선을 20선이 파동을 몇 번 하겠죠? 돌발 질문. 3번이요? 그렇죠. 3번 파동하겠죠. 네. 한 번 파동하고 2번 파동하고 3번 파동했죠. 그러니까 20선이 60선과 가까워진다면 조만간 무엇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20선이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파동을 하는 끝자락에서는 여 파동은 한 20일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21선이 웨이브를 하면 파동을 하면 그때는 변곡점이 나오구나.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결국에는 20, 60이 중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도는 몇 역턴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효과적일까요? 26턴에서 그렇죠. 매도를 해야 네. 덜 잃죠. 그렇죠. 중기 투자자니까 5역턴에서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하락을 마무리를 할 때 역시나 20선이 파동을 하는 이런 웨이브가 있어야만 되고 결국에는 요 가까워지고 나서 흔들어졌을 때 여기는 한 달 정도가 걸리겠잖아요. 한 파동, 반등 파동, 또 한 파동 이렇게 되니까. 요건 이제 중기 투자자분들이 이걸 공부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전략으로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매도 포인트를 잡는 법 배워봤습니다. 저희 또 시청자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좋겠고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거 신청하신 분들에게 어떤 이제 종목들을 이제 제시드렸는데 그 신라섬유가 뭐 90% 이상 나오고 또 그 오리엔트 전공이 99%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죠. 며칠 만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종목도 제가 또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좋은 종목도 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의 시장을 이기는 투자비책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시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관종 파트너의 기법 강의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안전벨트 매시고 이제 달릴 테니까 자, 본격적으로 기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하고 혹시 낚시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오, 자, 낚시 우리가 더블리트란 말 들어보셨죠? 도시어부라는 프로가 있는데 여기서 이경규 씨가 이덕화 씨를 이제 놀릴 때 나는 형님 잡았어요 하면서 나는 히트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덕화 씨가 웃으면서 점잖게 나는 더블히트다 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블히트는 두 마리를 동시에 낚는 거죠. 그래서 이 팝하고 기법은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는 게 좋다. 짱대 거래가 형성이 되고 짱대 양봉이 형성이 되는 이 두 가지가 나온다면 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미음과 니은이 바닷속에 있어. 어떤 네. 걸 낚고 싶으세요? 미음과 니은이요? 네. 전 미음을 낳겠습니다. 그래요? 네. 요걸 낚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부피가 더 커요. 오, 큰 걸 좋아하신다. 앞에 뭐 요건데 도인데 도 밑에 받침을 낚을 건데. 아, 그럼 니은을 낳겠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자, 돈이 되는 이제 이 더블히트.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했는데 역시 이런 이제 돈을 낚을 때는 항상 대여를 낚을 때는 짱대 양봉과 짱대 거래가 형성이 되어야만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낚싯대를 들이우고 강을 묶으려면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대어가 잡히려면 피라미드를 말고 적어도 뭐 감성돔 뭐 몇 자짜리 이런 게 낚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짱대 양봉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짱대 거래가 형성이 돼야만 된다. 그래서 주가 히트와 거래량 히트가 동시에 나와야만 이런 대어가 잡힌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두 가지를 동시에 낚았다 해서 더블 히트라고 하고 일명 파파고라고 한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우리가 빅머니가 입성이 돼야만 주가가 강한 탄력을 받습니다. 빅머니는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턴파고에는 뭔만 있었으면 됐습니까? 거래량과 주가와 뭔만 있었으면 되죠? 이평선만 있었으면 되죠. 네. 근데 이번 더블히트 여기에 있는 파파고에는 거래량까지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대어가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배워야 된다. 자, 파파고 쉽게 배우고 안전하게 투자하고 짭짤한 수익을 내는 그런 단기 매매의 정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쉽게 배우고 안전하게 투자하고 짭짤한 수익을 낸다. 그래서 ESG, MSG 아닙니다. 파파고는 바로 이 더블 히트가 나오는 거래량 히트와 또 주가 히트가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ESG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파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파고 이제 기본은 파파고예요. 왜냐하면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가가 돌파가 나오고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파파고가 나오면 그 다음 날 실행의 의미 고 요런 건데, 자, 여기에서는 주가와 거래량을 봅니다. 지난번에는 주가와 이평선만 봤는데 이번에는 거래량까지 포함이 되는 거. 요건 좀 더 폭발적인 수익률을 위해서 거래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나오는 게 따로따로 나와야 될까요? 동시에 나와야 될까요? 동시에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야 대어가 잡히죠. 네. 자, 상승의 관건은 큰 돈, 빅머니가 유입이 되는 게 라고 했죠. 그래서 시세는 큰 자금이 유입이 되어야만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오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파파고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파파고는 일단 일단 주가와 거래량과 요걸 이제 두 개만 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알기 쉽게 좀 정리해 놨습니다. 주가가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 그러니까 주가가 평균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짱대 양봉을 형성하면 우리는 그때 큰 자금이 유입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 거래가 없는 종목을 만약에 거래가 없는 종목을 작은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짱대 양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일일 평균 거래 대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인데 내가 돈 많은 사람이 한 100억 분이 1억어치 사버리면 상한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속일 수는 있어도 뭘 속일 수는 없다고요? 거래량이요. 그렇죠. 이야기도 안 해준다 하시네.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래서 중요한 거죠. 주가는 속일 수는 있어도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 그래서 평균 거래량 이상을 돌파하면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뭐예요? 간단하죠. 실행의 의미 고를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 쉽게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주가가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 관심을 갖는다. 평균 거래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 집중한다. 그 다음 날 실행의 의미 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장대 양봉, 그 다음 날은 거래량이 장대 양봉. 그렇게 되면 빅머니 입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 매수하면 크게 수익이 난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주가가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작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짱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죠? 큰 빅머니의 유입으로 확인해야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짱대 양봉으로 돌파하면 막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됩니까? 그럼 피곤하겠죠. 이때는
지그시 쳐다만 보시면 된다고요. 관심만 가지시면 됩니다. 2단계. 그 전에 1단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제가 2층이 더블히트잖아요. 이제 알기 쉽게 짱대 양봉과 짱대 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더블히트가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낚시를 비유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왜 이때 집중을 안 해도 되는지를 이해하실 거란 이야기죠. 자, 혹시 낚시해 보셨어요? 네, 해봤죠. 낚시를 해보면 처음에 이게 처음에 살짝 물 때는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죠. 요게 바로 톡톡 물고기가 이 낚싯바늘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톡톡 건드릴 때 그때 이 찌가 조금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낚시할 때 보면 찌올림, 예신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때 집중하지 말고 이때는 관심만 갖습니다. 얼마만큼 올라갈 때? 적어도 한 7% 정도 올라가시면 그때 찬스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2단계입니다. 2단계는 평균 거래량을 짱대 거래로 돌파할 때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죠. 왜? 자,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보면 물고기가 한번 입질로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네. 그래서 꼴깍하면서 이걸 탁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꼴깍하면서 물고기가 착 먹으면 이 찌가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죠. 요때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요때 우리는 본신 단계라고. 요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이제 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채야 되겠죠. 딱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더 빠져나가지 못하게 물고기를 딱 챔질합니다. 요때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끝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 보죠. 자, 세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의 의미 고, 다음날 내수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낚시로 비유를 하자면 이때는 이제 올리기 단계, 릴링 단계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대어를 낚을 때 보면 뭐 배에다가 이걸 딱 해서 낚싯대를 들이밀어서 막 릴링을 하고 또 막 힘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어는요, 낚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올렸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강하게 늘렸다가 어느 순간에는 따라오지 못하게 겁나서 따라오지 못하게 강하게 해가지고 뭐 상한가를 올리고 이런 흐름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릴링 단계에서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단계가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팝하고는 대어를 낚는 과정이고 그 대어를 낚을 때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애정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에 기회는 몇 번 온다고 하죠? 3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3번의 기회 다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럼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죠. 저는 2번의 기회는 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1번의 기회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번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자, 그것처럼 요 대어를 낚는데 빅머니가 짱대 양봉, 짱대 거래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대어가 낚인단 말이죠. 근데 이걸 놓쳐버린다면 또 대어가 낚일까요? 아니죠. 피레미나 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회는 오지 않는다. 소리 없이 스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집중을 하고 잡아내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이걸 내가 놓쳐버렸어. 순간 튀어 올라왔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기 2개의 팝하고가 이제 대어가 낚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어. 그러면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빅머니가 유입이 2개나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니까 쫓아가야죠. 근데 쫓아가는데 양봉으로 쫓아가야 돼요? 아니면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겠어요? 눌림목에서 시작을 해서 양봉으로 올라가야죠. 그렇죠. 지금 우리 정우엽 씨를 보면 어릴 때 강호동 선수가 생각이 나요. 네? 강호동 선수가 이만기 선수를 들배지기로 막 뒤집기로 해서 한판 승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본인이 힘이 센지를 모른단 말이죠. 소년장사 이정우.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정우 MC님이 이제 아직은 저 뭐 나는 고수다 이런 생각 안 하시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이런 것들이 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고 공식처럼 외워두시고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돼요. 대신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죠. 실패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들이 안 올렸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죠. 틀린 건 없다는 거죠. 차트 분석은 저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걸 잘 실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주식이 맞다 틀리다는 없는 거죠. 저들이 안 올리는 것 뿐이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파파고를 한번 다 배우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길 날 매수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파파고는 단기 매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폭발적인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파파고 기법을 배웠습니다. 파파고에서는 주가와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 시청자를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시키시네. 저는 지금 파파고 기법으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 그 강의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에게 이걸 제시해드렸는데 그게 월요일 날 이제 몇 종목을 제시해드렸는데 거기에서 보면 99%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또 신라섬유는 90% 이상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파파고 기법으로 발굴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종목도 배우실 수 있고 또 기법 강의 이것만 잘 익히신다면 주식이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저의 전략을 저의 기법을 꼭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의 시작을 이기는 투자 비책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엔 이어서 파파고 기법을 활용한 실전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죠. 방금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는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파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7% 이상 돌파하면 관심을 갖고 그다음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이상 짱대 거래로 돌파하면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날 실행의 의미 고. 돌발 질문 한번 갑니다. 이게 따로 국밥이어야 될까요?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될까요? 동시에 발생해야 돼요. 오, 그렇죠.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주가가 이전 주가를 돌파하면 관심을 갖고 그때 봐야죠. 거래량이 동시에 돌파했죠. 평균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를 돌파를 했죠. 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집중을 해야죠. 그 다음날 실행의 의미 고 했더니 양봉을 만들고 상한가를 때리고 또 눌림목을 주고 상한가를 때리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210%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파고가 나오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일단은 이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보시면 자, 조용히 있던 주가를 짱대 양봉으로 돌파했어요. 그때 같은 날 평균 거래량을 상회하는 짱대 거래로 돌파합니다. 그럼 집중을 해야죠. 네, 그 다음 날은 뭐죠? 실행의 의미 고요. 그쵸. 고했더니 양봉을 만들고 우상향하다가 마지막에 팔아먹기 위해서 스포트를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 그 여기서 그 여기 큰 장대 양봉이 있는데 이건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파고가 안 된 건가요? 너무 잘하면 어떡하죠? 내가 지금 이런 걸 네.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하셔버리네요. 와, 너무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방금 우리 정우 MC님이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여기 거래량이 많이 안 실렸잖아요. 네, 요건 그러네요. 가볍게 주가는 속일 수는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는 없다. 그냥 작은 자금으로 여기 들어올리면 상한가가 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럼 하나를 더 가보죠.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 평온한 주가에 갑자기 짱대 거래로 돌파가 나오죠. 우리는 이때 관심을 갖습니다. 네. 그때 거래량을 봐야죠. 짱대 거래가 평균 거래량 이상을
돌파라면 집중을 하고 그 다음날 실행의 의미 고했더니 양봉을 나오고 또 눌림목을 주고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우리는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좋다. 자, 여기서도 보면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짱대 양봉, 짱대 거래가 동시에 나왔죠. 그럼 우리는 그 다음날 실행의 의미 고했더니 약간 우상향으로 가다가 치고 올라가면서 추세를 타고 강한 랠리가 나옵니다. 네. 이런 흐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 다섯 번째 이걸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평이하던 주가가 갑자기 짱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이때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을 상회하는 짱대 거래로 돌파했죠. 네. 그럼 우리는 집중을 하고 그 다음날 실행의 의미 고했더니 상한가를 때려주고 약간의 행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폭발적인 랠리가 나왔죠. 이런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파고가 나와서 샀는데 그 다음에 횡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그쵸. 좀 수익이 났는데 혹시라도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좋은 질문인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통 주가가 급등을 하면 매일선이 스윙 추세에서는 꺾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스윙 추세가. 21선이요. 그렇죠. 21선이죠. 근데 그 전에 보면 정배열 초기에서는 이평선을 저항을 받고 떨어집니까? 밟고 올라갑니까? 저항선을 밟고 올라가. 그렇죠. 밟고 올라가는 차례대로 몇 선? 5선, 5선, 20선, 그다음 20선, 그 전에 10선. 그렇죠. 10선을 터치를 하면 일단은 여기서는 무조건 세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해서 약간 행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10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급등주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10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10선을 찍는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행보가 나오더라도 몇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10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짱대 양봉을 형성하고 또 짱대 거리가 형성되고 하루 눌림목을 줬더니 쭉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서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추세를 몇 가지를 쭉 이어봤는데 다 그런 패턴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전 사례를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시장 폭락이 나왔을 때 그때 팍팍으로 강한 랠리가 나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코테라피틱스인데 자, 일단은 평이하던 주가에 갑자기 짱대 양봉으로 돌파했다. 우리는 뭐 해야죠? 관심을 갖죠. 자, 그날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평균 거래량을 상회하는 짱대 거래로 돌파했죠. 네. 그 다음 날은 실행의 의미 고. 그렇게 되면 상승이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오고 치고 올라가고 해서 단기적으로 78%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발굴한다면 아주 좋겠죠. 제가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실전 사례죠. 여기는 당장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통하는 기법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종목을 더 볼까요? 제일약품. 아마케에서 좀 자회사가 좋은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자, 평이하던 주가에 갑자기 짱대 거래로 짱대 양봉으로 돌파한다. 그때 여기 보면 요날 짱대 거리가 형성이 됐죠. 요거 이쪽으로 치워볼까요? 이렇게 하면 짱대 거리로 돌파했죠. 그러면 집중을 하고 그 다음날 매수해도 되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저한테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미증시가 하락을 하면 미증시를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아침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요날 이제 해드려 가지고 요날 아침에 저점에서 시장 안 좋을 때 확인하면서 해가지고 당일날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와서 25%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더 해드렸는데 오늘 또 짱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도합 한 40% 좀 못 되는 수익률이 창출이 됐죠. 자, 그다음 이제 신라섬유를 한번 보죠. 자, 신라섬유. 자, 시장이 안 좋을 때, 요럴 때 이제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죠. 이건 대주주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좋은 재료가 나오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품절주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강한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주가가 짱대 양봉으로 돌파하고 거래량이 짱대 거래로 돌파했죠.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매수하죠. 근데 여기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치고 또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3일 만에
90%가 치고 올라갔어요. 자,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우리 정우임 씨가 이 종목을 발굴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심장의 무게는 6근 정도 된다. 왜? 2근 반, 3근 반 이렇게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온 종목은 이제 여기 짱대 양봉 아까 형성되면 고점에서 직사각형만큼 밀리면 매도를 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강한 랠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날 해드렸던 TXR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평일하던 주가에 짱대 거래가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 짱대 양봉이 출회가 됐죠. 그럼 그 다음날 실행의 의미 고했더니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단기로 41%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트 전공 보시면, 자, 이 종목은 여기서 뭐 턴파고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여기에서 이 주가가 평이하던 주가가 갑자기 짱대 양봉으로 나오고 거래가 짱대 거래로 실리고 그 다음날 실행의 의미 고했더니 양봉을 만들면서 추세를 타고 올라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재료가 섞이니까 강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저기서부터 280%. 요날 저는 이제 리포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걸 무료 그걸 기법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을 이제 해드렸는데 이때 마이너스 구간에서 했는데 상한가 치고 급등이 나오고 오늘 또 나오고 해서 3일 만에 100%가 나왔죠. 이럴 때는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이 닭이 콩을 먹겠죠. 콩닭 이렇게 마음이 막 뛸 거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종목이 바로 팝팍으로 발굴이 되는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제가 매일 쓰는 리포트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한 6년 정도 써왔는데 여기에 보면 미국 시장, 국내 시장, 테마 섹터의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오늘장 공략주에 가지고 5공주를 드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제일약품, 신라섬유, 오리엔트 전공, TXR 로보틱스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요건 신라섬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전공을 시간차를 공략한다. 요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신라섬유가 25%, 근데 오늘 또 올랐기 때문에 그 한 40% 가까이 될 것 같고, 요 신라섬유는 제일약품이 그리고 신라섬유는 90%, 그 다음에 오리엔틀 전공은 아까 보니까 99%까지 수익률이 3일 만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TXR 로보틱스는 28%.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요날 이제 저희 고객들에게는 이 종목을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당일날 상한가 칠 것 같아서 이걸 먼저 이걸 공략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 턴파고 기법 강의를 이제 배우시고 또 좋은 투자 전략을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이런 좋은 종목들도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기법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뭐 한 30-40% 이런 건 강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특히 최근에 좀 거래가 좀 거래가 많은 이 새내기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건 이제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음봉이긴 하지만 시가 대비해서 급등이 나와서 고점에서 밀렸지만 요때는 요걸 양봉으로 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실리고 그 다음날 매수했더니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도 233%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그래서 최근에 요 팝하고 기법을 한다면 오리엔트 전공처럼 뭐 280%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나 여기서도 돌파, 주가 돌파, 거래량 돌파, 그 다음날 매수했더니 61% 올라가서 치고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CMS도 마찬가지죠. 150% 올라갔고, 유일 로보틱스도 한 76% 치고 올라가죠. 필옵틱스도 한 100%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 종목은 상승 초기에서 잘 발굴을 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팝하고 했더니 올라가서 259 이렇게 올라가죠. 이 정도면 기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정비열 상승 초기에서 이런 게 나온다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죠. 여기서도 고 했더니 상승 나오고 눌러주고. 자, 이때는 어때요? 11선이나 여기를 깨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급등 나와서 며칠 정도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된다. 5일 정도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고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파파고는 큰 자금이 유입이 되고 어려운 장에도 실제적으로 보면 기법 강의는 다 끝난 다음에 한다고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이번 주에 시장 폭락이 나올 때도 이런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익히신다면 투자자들에게
어떤 좋은 선물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The right stock at the right time. 레리 윌리엄스의 말처럼 좋은 주식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를 알아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데요. 송관종 파트너의 기법 강의를 통해 타이밍을 보는 눈, 그리고 좋은 종목을 구분하는 힘 함께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의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